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피커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밸런스라는 요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매칭이라는 요소, PMC 스피커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디오를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밸런스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음역대, 중음역대, 저음역대에 대한 그런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녹음된 소스 그대로 잘 재생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착색이라든지 왜곡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자면 오디오 평론가, 오디오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비교적 그 밸런스라는 것을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에 속합니다. 약간의 착색이 있는 거를 좋아해요. 저는 사실 제 개인 공간에서 밸런스 있는 음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소리가 중고음이 예쁘다, 짜릿하다, 아니면은 저음이 단단하다, 전부 다 중립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감성적으로 좀 더 마음에 드는 음질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들의 상당수가 중립적인 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들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밸런스를 중시해서 밸런스가 좋다라는 스피커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을 했을 때, 특히 마니아 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좋고, 이런 특징에 있어서 이 스피커가 어떤 스피커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구체적인 평가들이 의외로 별로 없어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왜 그럴까? 이 밸런스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대형 스피커 제작사에서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 개인 소비자가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공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장르라든지 내가 오디오를 이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좋은 밸런스라는 개념 달라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테스트를 여러 번 반복을 한 다음에 원하는 주파수가 딱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출고를 하겠죠. 그러면 그 테스트를 그 사람들은 어디서 합니까?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소리 외에 다른 요소에 의해서 음질이 결정될 수 있는 요소를 없앤 공간인 거죠. 무지향실. 스피커 제작사들은 그 무지향실 중에서도 무지향실의 정중앙에다가 스피커를 놓은 상태에서, 심지어는 하늘에다 띄워놓은 상태에서 사다리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요, 훨씬 더 객관적이면서도 체계적이면서도 정확한 방법으로 다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한 후에 그 스피커를 이제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소비자들은 무지향실의 중앙에서 스피커를 사용을 안 하죠. 그렇잖아요. 아파트에서 사용을 하면 텔레비전 양옆에다가 벽면에다가 딱 바짝 붙여놓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피커 제작사에서 밸런스감이 좋은 스피커를 무지향실에서까지 테스트를 해가면서 만들더라도 이걸 우리 집에 가져오면은 안 나더라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무지향실의 중앙에서 스피커를 점검하는 것을 그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 스피커 제작사들은 프로 오디오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공연장이라든지 작은 소규모 음악실이라든지, 그러니까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음질이 날 수 있는 형태의 스피커를 최상급 기종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일반 가정에서 좀 더 많이 이용하는 가격대의 스피커만큼은 그 사람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생각을 바꿔서 아파트 환경 혹은 좁은 방 이런 공간에서도 어울리는 스피커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정말 잘 만들어진 멋진 고급 청음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표 기종 같은 경우에는 억대가 금방 넘어가죠. 매칭 기기들을 따져보면, 가격대를 따져보면은 수억대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들어본 음질이 정말 훌륭한 거는 맞죠. 너무너무 훌륭하죠. 들린 그대로의 음질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거하고 똑같이는 음질을 못 듣는다 이거예요.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갭이 크죠. 굉장히 크죠. 동일한 비용을 투자하기도 힘들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동일한 비용을 투자를 해서 오디오 시스템을 꾸밀 수 있는 분들이 전체 오디오 소비자의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10%는 택도 없고요. 5%도 안 될걸요.
비교적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발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좀 선택을 하시라. 감당하기 힘든 스피커 선택하지 마시고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소리가 좀 더 쉽게 잘 나와주는, 특히 중역대가 좀 잘 나와주는, 소리의 반응력이 좋으면서 소리가 화사하게 잘 나와주는 그런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오디오를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이 스피커가 얼마만큼 소리가 쉽게 나오는지, 앰프밥을 얼마만큼 많이 먹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난이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언급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디오 설명하면서 자동차의 비유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금방 쑥 이렇게 나가는 차들이 있잖아요.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금방 잘 나가는 차, 이게 이제 반응력이 좋은 차인 거죠. 거기에다가 심지어 연비까지 좋다. 그러면 그게 성능이 좋은 차인 거죠.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앰프를 그다지 비싸지 않은 앰프를 사용을 했는데도 볼륨을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고를 떠나서 볼륨이 적은 상태에서도 그런 소리의 에너지 자체가 잘 펼쳐져 나온다. 스피커 바깥으로 좀 더 많은 정보들이 잘 나와준다. 그게 모든 대역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자면은 성능이 좋은 스피커인 거예요. 무조건 비싼 앰프를 사용해줘야만 소리가 잘 나온다. 그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스피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이엔드가 되면은 그냥 궁극적인 그냥 성능만 따지는 거예요. 하이엔드를 갖다 놓고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하이엔드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이엔드에 올라서기 전까지는 가성비를 따져야죠. 초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게 오디오를 잘 모르신 분들은 구동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당장에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걸로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든 라디오로 음악을 듣든 PC로 음악을 듣든 텔레비전으로 음악을 듣든 다양한 소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게 가격대에 걸맞는 음질이 나오고 있는 거야 안 나오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제대로 쓰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그런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과 스트레스가 없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을 때 좀 더 좋은 음질을 즐기기에는 구동이 쉽고 반응력이 잘 나와주는 스피커를 이용을 하고 추천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어떤 특정 브랜드를 추천을 하는데 그 브랜드가 되게 유명한 브랜드야. 유명한 브랜드를 사면 무조건 해결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무조건 유명한 제품이 고민을 해결을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PMC 스피커도 전 세계에서 밸런스감이 좋은, 중립적이면서 밸런스감이 좋은 대표적인 스피커죠. 프로 오디오 시장에서는 넘버원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얘네들 스피커 중에 보면은 최고급 기종 같은 경우에는 15인치 우포인치 이렇게 들어가 있는 MB2i라든지 아니면 BB5라든지 걔네들이 대표 스피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제가 그 스피커를 리뷰를 한다고 거기다가 앰프도 적절히 매칭을 해보고 하면서 정말 고생 해가면서 매칭도 해보고 테스트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명성에 걸맞는 음질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게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그 스피커가 어려운 스피커예요. 프로 오디오 시장에서 통하는 스피커 라인업과 가정용 스피커 라인업이 어느 정도는 분류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사실상 일반 가정에서 쓰라고 만들어 놓은 스피커 중에 가장 최상급 시리즈가 팩트 시리즈입니다. 팩트 시리즈.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 보이는 20 시리즈 같은 경우도 현재 20 시리즈가 세 번째 시리즈거든요. 20 오리지널 시리즈, 그리고 25 시리즈, 그리고 지금은 25i 시리즈라고 부르죠. i 시리즈라고. 근데 20 시리즈의 초기형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녹음실에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의 스피커였어요. 25 시리즈부터 저음이 되게 순하게, 부드럽게, 중후하게 잘 나오게끔 바뀌었는데요. 20 초기형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음이 잘 안 나옵니다. 저음이 잘 안 나오고 중고음은 약간 깍쟁이 같은 그런 소리가 나오죠. 소리가 부드럽게 좀 유연하게 잘 안 나온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25가 되면서 이제 훨씬 더 좀 부드럽고 좀 말랑말랑하고 중저음도 푸근하게 잘 나오고 그렇게 비교적 많이 바뀌었어요. 25 시리즈에서. 그리고 25i가 되면서 25 시리즈보다 소리 성향이 한결 더 밝아지고요. 소리의 촉감 자체는 25 시리즈나 25i 시리즈나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차이까지는 아니지만은 앰프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더라도 25i 시리즈가 한결 더 소리가 선명하고 투명하고 밝게 느껴져요. 훨씬 더 좋아졌어요. 뭐 이제 사진상으로 보여지는 디자인이나 만듦새는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실물을 보면은 딱 떨어지는 깔끔한 마감 상태,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한 마감 상태예요. 그리고 영국을 대표하는 제품이고, 그리고 레코딩 스튜디오계에서도 인정받는 제품이고, 그 녹음실이라든지 음악 만드시는 분들이 종종 여기 들리시면요, 다른 스피커는 아는 체를 안 해도요, PMC 딱 하면서 웃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겠는가? 일단은 올인원 오디오, 비교적 가격대가 그다지 비싸지 않은 올인원 오디오만 가지고도요, 상당히 괜찮은 음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음질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요, 최종적으로 매칭이 끝났을 때의 상태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렴한 앰프 혹은 저렴한 올인원 오디오를 매칭을 했을 때 좋은 음질이 구현이 가능한 스피커냐, 그렇지 않은 스피커냐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 여기에다가 500만 원짜리 앰프를 물려야 좋은 음질이 나온다. 그러면은 초보자들한테 편하게 그렇게 범용적으로 추천을 하겠냐고요. 입문용 올인원 오디오가 아니더라도 하이엔드급에 근접한, 하이엔드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2526i는 저는 하이엔드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풀 스케일 구현이 가능한 그런 멋진 하이엔드급 오디오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1000만 원 미만에서 구매할 수 있는 톨보이 스피커 중에서는 2526i가 정말 좋은 스피커라는 것은 분명해요. 굉장히 추천을 하는 바이고요. 별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최종적으로는 하이엔드급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PMC 2526i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얼마 정도의 앰프를 물려야 완벽한 매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전문가들이 생각했을 때 최소 스피커 가격 대비 1:1 정도는 돼야 돼요. 권장사항은 1:1도 아니고요, 앰프 값이 1.5배 이상 비싸집니다. 그래야 스피커가 이쯤 되니까 제대로 윗대역도 잘 나오고 아랫대역도 잘 나오고 밸런스도 잘 맞춰지고 소리의 중량감도 있고 깊이감도 있구나, 그런 정도가 나와요. 1.5배 이상이 되어야. 2526i의 1.5배면 얼마예요?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만 원짜리 스피커에다가 무조건 2천만 원 가까이 앰프를 써줘야 제대로 된 사운드가 나온다. 그러면 앰프하고 스피커 가격만 해가지고 3천만 원 가까이 해버리는데 소스기 따로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케이블은 뭐 어떻게 막선만 씁니까? 케이블도 조금은 또 준수한 걸로 맞춰줘야죠. 무조건 3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무조건 완벽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야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면 좋은 상태다. 정말로 솔직하게 충분히 이 정도면 좋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는요, 네임오디오 유니티 노바 정도만 매칭을 해도 충분히 괜찮은, 꽤 준수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게가 20kg이 넘어가는 인티앰프 정도만 매칭을 해도 상당히 준수한 음질이 만들어지더라. 200만 원 초반대에서도 그런 앰프가 있잖아요. 그런 앰프만 물려줘도 꽤 준수한 소리가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다른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다른 1000만 원 내외의 스피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짜리 앰프 혹은 뭐 700만 원짜리 앰프 이런 정도를 매칭을 해줘야 구현이 되는 사운드의 수준이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에 그렇게 좋은 사운드가 구현이 되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1000만 원짜리 앰프를 투입을 해서 매칭을 했을 때 그럼 어떤 놈이 더 좋은 음질이 만들어지냐? 2526i가 더 투자를 더 하면 할수록 더 완성도 있는 음질이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더라 이겁니다. 유튜브 초창기에 북쉘프 스피커를 5가지인가 6가지인가 그 정도를 비교 테스트를 한 적이 있죠. 저는 모니터 오디오 골드백은 굉장히 추천을 한다. 근데 모니터 오디오 골드백하고 약간 다른 성향의 스피커를 하나 더 추천을 하자면은 PMC가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300만 원이 공식 가격이 3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때는 특별히 할인 판매를 안 하던 때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외를 시켰던 거죠. 100만 원대 혹은 좀 더 좋은 거는 200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올인원 오디오에 가장 현실적으로 그래도 폼나는 스피커, 이제 브랜드 네임밸류 플러스 당연히 중요한 음질까지 매칭이 잘 맞으면서도
고급 스피커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PMC 지금 2021i나 22i 같은 게 근래에 제가 테스트 해보기로는 올인원 앰프들하고 매칭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예컨대 뭐 누프라임의 A300이라든지 아니면 뭐 쿼드의 아르테라 솔루스라든지 뭐 나드의 C388 블루 OS라든지 아니면 뭐 네임 오디오 아톰하고도 은근히 잘 맞고요. 캠브리지 오디오 에보 150 이런 쪽하고도 되게 잘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전에 저희가 청음 영상 다 만들어가지고 이미 다 등록을 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누프라임 A300 썼잖아요. 누프라임 A300 그다지 비싸지 않은 제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매칭을 했을 때 와, 이렇게까지 잘 맞는 매칭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100만 원대 올인원 앰프를 매칭을 해서 이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음질이 나올 수 있는 스피커가 과연 있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음질이 나와버리죠. 유튜브 상으로는 제대로 된 성능을 청음하실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요, 과거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누프라임하고 얘네들하고 매칭해 놓은 영상으로 음질을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 2026i까지 매칭해서 음악을 들려드렸잖아요. 거기서 저음 나오는 거 들어보세요. 중음 나오는 거 들어보세요. 전체 스테이징이라든지 풍부함이라든지 깊이라든지 훌륭하잖아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 찾은 다음에 그 중에서도 매칭이 훌륭한 제품, 둘을 매칭을 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게 뭐냐, 그것을 찾았을 때 저 같은 사람들은 제일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너무 자신감 있게 그거를 설명을 하고 추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밸런스라는 것을 정말 잘 이해하고 정말 잘 구현을 시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인원 오디오에서는 제대로 된 성능이 잘 안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 스피커라면은 올인원 오디오에 매칭을 해도 충분히 좋은 사운드가 나옵니다, 충분히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실제 재생되는 음질이 질감도 좋고 표현력도 좋고 깊이감도 좋은 그런 스피커가 바로 PMC다. 고급 스피커 중에서 올인원 오디오와 매칭이 가장 잘 맞는 스피커가 과연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PMC가 딱 떠오르길래 이런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께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청음 영상을 따로 등록하지는 않겠고요. 과거에 저희가 등록을 해놓은 청음 영상들을 링크를 메모란에 해놓겠습니다. 그 청음 영상들을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